이것이 나뭇잎 반사를 해버리니까 그 열기가 이 벽면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맨 벽들은 태양 복사에너지가 그대로 벽면으로 전달이 돼서 이 벽돌들이 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 나뭇잎은 금방 식어버리고 이 나뭇잎 뒤쪽의 건물들도 금방 이제 차가운 상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주간에 열기를 받아들였던 그 벽돌벽들은 계속해서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도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이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게 다 담쟁이 넝쿨인데 어떤 부분은 빨갛고 어떤 부분은 또 초록색이고 파랗고 그런데요. 그 앞으로 튀어나온 잎들이 있고 뒤에 이제 있는 잎들이 있고, 그러면서 앞잎에 의해서 뒷잎이 그늘지게 되면 그늘지고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통하니까 앞잎은 계속해서 열기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잎과 뒷잎 사이에 있는 공간들은 거기 공기가 통풍이 되면서 자연적인 냉각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차갑게 나오고 그늘이 없는 나뭇잎들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시 열섬 효과를 예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얼마큼 그늘을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열섬 현상들을 많이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담쟁이로 덮인 이 건물과 다른 빌딩과의 온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40.8도, 41도 나오다가 거의 뭐 6도, 7도, 표면도 6도, 7도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의 차이는 이 담쟁이 덩쿨은 열을 고스란히 반사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들은 계속해서 열기를 받아들이면서 야간에 내뿜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담쟁이 덩쿨로 표면 처리가 된 건물들은 햇빛이 비칠 때만 열기를 반사하는 거지, 햇빛이 일단은 없어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열기를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담쟁이는 낮에는 복사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건물이 빨리 식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천연 에어컨인 셈이다. 서울의 한 건물 옥상,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 놓았다. 옥상에 식물을 심었을 경우도 담쟁이처럼 건물에 열을 식힐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줄 것 같은데, 여기는 30도. 네, 식물 아래일수록 더 낮게 온도가 측정이 됐고요. 그쪽 한 단계 호수가 보이시구나. 예, 52도야. 52도. 태양열을 같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왜 옥상 바닥보다 20도 낮은 걸까? 기온을 낮추는 식물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식물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성장에 이용을 하지 축열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감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축열된 그 열에 의해서 더운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식물은 우선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변 온도를 낮춰준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 성장한다. 주변의 열을 흡수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잎에서 물이 나온다. 사람이 땀을 흘린 뒤 시원해지는 것과 같이 이 물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잎과 잎 사이에 냉기가 흐르게 된다. 만약 도시만에 숲이 있을 경우 숲은 그 주변의 온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서울에서 숲이 발달된 곳 중 하나가 바로 고궁이다. 그중에 창덕궁과 그 주변의 온도를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창덕궁이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 주변의 온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심 가운데 이런 녹지나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서 그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약간 저감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 지구가 쉬지 않고 움직이듯이 공기는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 그러나 도시가 생기면서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 서울의 외곽도시인 부천의 고층 빌딩 밀집지역. 새로 건축된 고층 빌딩들은 기존의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측정해 보았다. 그 지역마다 주풍향이 있는데 그런 주풍향이 거의 무시되고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난 틈으로 바람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풍이 예를 들어 서풍이다 그러면 서풍이 불 때도 있고 동풍이 불 때도 있고 남풍이 불 때도 있고 이렇지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는 뚜렷한 주풍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방향이 바뀌었다. 건축물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바람의 흐름을 장의 알갱이에 비유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바람이 이와 같이 알갱이처럼 이렇게 모여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경로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서울 도심지의 풍향과 풍속을 측정한 그림이다. 화면 안의 파란색은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이고 반대로 빨간색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나타낸다. 보시면 이제 건물에 의해서 바람이 막히는 구간, 막히는 블록들이 이제 보이고 그 도로를 따라서 바람이 잘 흘러가는 구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이 큰 건물이 이제 바람을 막아서기 때문에